자, 이제 우리 236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자, 일단 임대주택 정책은 앞에 설명했지만 집이 없는 분한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목적이에요. 자, 일단 임대주택 정책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첫 번째 갈로 1번 뭐가 있습니까? 임대료? 네, 규제. 자, D장 넘어갑니다. 갈로 2번 뭐가 있죠? 2번요. 임대료 보조 정책. 자, 하나 더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정책. 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한 개 더 있죠. 비록 책이 없지만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근데 그건 문제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임대 정책은 크게 세 개 있더라. 요 제목을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규제한다, 보조금 준다, 정부가 뭐 있어?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얘는요, 얘는 우리 지금, 시험을 지금 26개까지 시험 친 거 아니에요? 얘는 시험 몇 번 나온 줄 압니까? 아마 이게 28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매년마다 꼭 내야 돼. 이걸 안 낸다? 그 말은 결국 뭐 있으면 그 문제, 그 시험 엉터리야. 반드시 얘는 시험 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어떻게 나는가 하면요. 주로 단골 문제 뭐냐? 이게 핵심이었어, 규제가. 응? 핵심이었었는데 지금은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세 개가 동시에 같이 나와. 같이. 응? 그럼 이게 같이 나온단 말은 뭐 있으면 좀 구분하셔야 된다. 할 때, 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수요, 공급, 가격, 이렇게 딱 구분시키라고. 각각 측면마다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비교가 쉽다고, 이게. 자, 일단 첫 번째 있죠. 네, 임대료 규제부터 하겠습니다. 규제. 자, 규제 정책인데, 아마 이제 우리 그래프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래프는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자고, 이제. 항상 세로축은 가격선. 가로축은 뭡니까? 양이지, 양. 자, 잘 알지만 요거 무슨 곡선이에요? 무슨 곡선 이게? 우하향인데 무슨 곡선? 오케이, 수요 곡선. 여기 무슨 곡선이지? 공급 곡선이죠. 자, 문제는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균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균형점에 형성된 요 가격이 뭐냐?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장 임대료 또는 시장 가격이라는 용어 쓰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겁니다. 현재 시장 경제 원리에 맞게 되니까요. 월세가 60만 원 정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싼 결과 국가에서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야, 절대 이거 4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규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르면 규제임료죠. 규제임료. 자, 이렇게 함에 따라서 올 수 있는 현상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자, 참고로 이건 여러분들 최고 가격제입니까? 최저 가격제입니까? 네? 최고지. 최고 얼마 이상 받지 마? 40 이상 받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이때 이걸 함에 따라서 공급자 측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를 봐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원래 공급자는 보니까 임대인은 60만 원을 받아야만 정상이 발생해. 네? 근데 현재 뭐 40 이상 받지 말아서 요거 차이만큼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 과거보다 이윤 자체가 떨어지니까 공급량은요. 줄겠지. 이 말 뜻이 뭐냐? 원래 이렇게 균형량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인데
이제는 가격이 떨어진 만큼 이 공급 곡선이지. 요만큼 공급이 뭡니까? 과거보다 준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공급이 줄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만들고 있는 공급자는 여기 있는 요 단가에 맞춰야 되겠다. 그죠? 맞추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자재등을 좋은 거 쓰겠습니까? 나쁜 거 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지겠지. 아니면 이미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공급자는요. 그만큼 손해보니까 예, 기존 임대주택을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그냥 전환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뭐 있습니까? 용도가 분명히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즉,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월세 주던 걸 전세 등을 분명히 바꿀 것 같아, 손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요자 측면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자, 어쨌든 임차인들은 과거보다 월세가 떨어지니까 수요는 뭐 하겠습니까? 늘어나겠지? 이렇게 분명히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과거보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 기존 임차인은 과연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느낌상 보니까 훨씬 더 싸니까 이동할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결론이 뭐냐?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추가적 엄성적 비용인데, 자, 말로 설명할게요. 자, 현재 보니까 기존 임대주택의 월세 얼마요? 60이잖아. 근데 신규 임대주택의 월세 얼마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넘어갈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을 버리고 신규 임대주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런 집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교통비 등이 수반되지. 더불어서 잘 보세요. 현재 보니까 수요는 이만큼 요구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공급은 이만큼 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 차이만큼 누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지. 그죠? 이런 걸 말하면 초과 수요 발생한다 이거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은 뭘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임차인 보고 와서 이렇게 하겠네? 좋다. 명목상 계약서는 40 쓰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분명히 임대를 말할 것 같아. 너 아니더라도 올라오면 엄청 많다는 거야. 그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임대인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명목상 계약서 이외에 또 다른 뭐 있습니까? 이면 계약서를 분명히 요구할 것 같아. 이면 계약서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면 계약서가 요구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기존 임대주택을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신규 임대주택을 가겠냐고. 이거 가겠냐고 이거. 안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절대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자, 가격적인 측면은 보세요. 명목상 월세는 얼마요? 40이지? 실제 월세 얼마 내고 있습니까? 80이지? 그죠? 그런 결과 가격이 뭐 있습니까? 두 개가 있네. 이중 가격이 발생한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을 갑니다. 특징을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내용 보니까 첫 번째. 명목상 임료는 뭐한 거예요? 좀 떨어진 거지. 그죠? 그 결과 주택에 대한 질은요, 떨어진 거 아니에요? 큰 실익이 있습니까, 이거? 실익이 있냐고? 없잖아, 분명히. 그죠? 또한 현재 뭐 있습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죠? 많은 결과에는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와 같은 또 다른 뭐 있습니까? 암시장이 분명히 존재하죠. 암시장이.
지금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건데요. 우리 문제를 이제 실제 문제 풀 때는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도 푸는 방식이 있지만 좀 다른 방식인데 이 흑백률을 문제 풀 수 있어요. 흑백률로. 임대료 규제는 보니까 요거 뺀 나머지 좋은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료 규제는 뭐 좀 나쁜 쪽 가야 돼. 설명이 멍땅다. 좋은 쪽으로 설명하는 순간 다 틀린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푸는 방식도 있어 사실은. 자 그러면 잠시 임대료 규제 우리 거기 있는 오늘 내드린 프린트 있죠? 네 프린트에서 저기 있는 11번 문제 11번 예, 하여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책 정리합니다. 236페이지. 자,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 있습니까? 내용. 동그라미 2번 내용을 쭉 보시는데, 우리 꽤 많죠? 그죠? 이거 다 읽어보셔야 되는들 하시는데요. 자, 잠시요.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수요, 공급, 가격, 특징 이렇게 구분시키라고. 그래야면 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면요. 결국은 시험 나왔을 때 이거 한 개만 나오자면 이게 세 개 같이 동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면 가장 큰 뭐 있습니까? 우리 책까지 공부하면 가장 큰 맹점이 이게 막 섞여버리게. 그래 하지 말고 딱딱 수요 따로 공급 따로 딱딱 분리시키면요. 세 개를 동시에 딱 비교할 수 있어. 나중에 가면.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일단 한번 봐볼까요? 예. 니엄번부터 예, 니엄번 넘어가고 디귿번. 예, 디귿번 갑니다. 자, 디귿번 키워드 뭐예요? 오케이. 초과 수요 키워드. 자, 그다음요. 예. 니얼번 가보세요. 자, 키워드 뭐예요? 응? 그래서 가격 구조가 이원화되는 암시장이 존재한다. 요 말, 여기 암시장 아닙니까? 워낙 현재 공급이 부족하는 게 뭐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규제 임년 이외 실제 이면 계약서는 분명히 80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암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연번요. 네,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 이걸 보통 다른 말로 쓴다면 사회적 비용보다 이 말 씁니다. 추가적 엄성적 비용 쓴다고. 추가적 엄성적 비용. 이 말 아닙니까? 원래 40이던 게 80이라는 비용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 사실은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이 말은 미연번은 사실은 그 뒤에 이 말 나와야 돼. 이 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있습니까? 기존 임차인들은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하지 않는다. 이 말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비업번 갑니다. 핵심이 뭐예요? 그 앞에 또 뭐 한 게 있네. 요거. 요거 요 두 개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임대주택은 이윤 등이 감소하니까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전환된다. 이 말하고 또한 아침에 주택에 대한 질은 떨어진다. 이런 게 들어오겠다. 그죠? 예,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에 이제 정리된 게 뭐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3번에 박스에 설명 다 들어가 있네. 그죠?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저 같으면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띄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그라미 3번에 앞에 있는 기억부터 시업방에 설명된 게 그 박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 내용을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저는 넘어가서 일단 뭐를 먼저 하는가 하면요 240페이지에 있는 요걸 먼저 할게요.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할게요. 공공임대주택. 자, 일단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먼저 합니다. 자, 이건 보는 시각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10개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항상 뭐든지 수요가 필요한 만큼 무조건 공급이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겁니다. 맨 먼저 만들어지는 주택이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공공이 먼저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느 게 먼저 만들어집니까? 왜? 왜 사적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항상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민간 경제에 맡겨졌을 때 문제 발생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사적 임대주택이 수요가 필요한 만큼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월세가 너무 비싼 거야, 이게. 예? 비싸니까 이제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여기 공공주택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그죠? 물론 훨씬 더 싼 게 공공이 더 싸겠지. 왜 공공이 더 쌉니까? 응? 왜 사적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만들어진 주택이지만 공공이 더 싸냐고요? 응? 공공은 목적이 영리 목적입니까? 복지 성격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 제일 조심할 게 이겁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공주택을 만들어줌에 따라서 공공주택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걸 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항상 보는 시각은 공공주택을 만들어줌에 따라서 민간주택 시장이 어떠한 변화가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국가가 여기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면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걸 기억하시는데요. 자, 일단 단기와 장기를 쓴단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은 신규 주택을 만들 수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또는 이 말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 기존 주택이 소모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는 자 이런 거 단기입니다. 봐볼게요. 맨 처음에 국가가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는 사적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60이 될 것이고 이때 양이 10개가 되겠다죠? 균형량이.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우선 집을 살 때 공공을 먼저 삽니까? 사적을 먼저 삽니까? 어디 갈래 이제 사람들은? 사적 갑니까? 이게 더 싼데? 그죠? 문제는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사적에 있는 수요가 공공으로 넘어올 거 아니야, 이게. 더 싸니까. 그죠? 그런 결과 사적에 있는 임대주택 수요는요, 줄지. 그죠? 넘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것만큼 뭐가 생깁니까? 요만큼 수요, 요만큼 이미 있는 양 아니야.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발생하죠. 빈집. 그죠?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들. 여러분 현재 임대인 같으면요, 빈집을 그대로 놓아두겠습니까? 아니면 임대료들을 낮춰서 임차를 모집하겠냐고요? 모집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월세가 떨어진다고. 네? 민간주택에서. 여기까지가 단계예요. 그러면 단기는 한 개 마시면 돼. 얘는 오직 뭐 있습니까? 뭐가? 단기, 사적 임대주택의 단기는 수요만 감소합니다. 절대 단기는 공급을 이동하면 돼. 항상 기본적인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단기는. 그래서 그 결과 월세가 떨어진다. 이게 키워드지. 자, 그러면요. 요게 다시 이제 장기로 흘러가.
흘러가면 이렇게 가겠다, 그죠? 원래 보니까 이렇게 월세가 60이고, 여기 있는 양이 10개인데, 이때 뭐 있습니까? 사적 있는 수요 감소하면 월세가 40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장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사적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원래 정상이윤이 60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근데 현재 40 받는 요만큼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 손해본 것만큼 공급을 줄이겠지, 손해보니까. 그죠? 공급이 점점, 여기 공급이 줄면 월세는 점점 뭡니까? 올라가지, 이게. 그 어디까지 올라가냐? 정상이윤이 발생되는 점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요거까지 할까요? 공급이 뭡니까? 현재 감소하는 거지. 반대로 여기 있는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는 공급이. 지금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에 가면 더 추가시킬 건데 여기까지만 기억하자고. 다른 내용이 한 2개 더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줌에 따라서 사적 임대주택 시장은 단기는 수요 감소, 장기는 공급 감소. 여기 끝이야. 요것만 기억하라고. 지금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거기 설명이 꽤 사실 많거든요. 일단 요 2개만 기억하세요.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지금은. 자, 다시. 어딜 가는가 하면요. 238페이지. 자, 보조금 정책. 그럼 실제 있죠. 우리 서울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3군데 아닙니까? 강남과,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종로의 종로. 불과 3년 전만 해도 있죠. 종로가, 사무실, 특히 오피스를 보니까 한 40%가 이게 다 공실했다고. 근데 지금은요, 요 강남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점점 뭐 있으면 사무실이 종로로 넘어오고 있어.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무실 꽤 빈지 많이 발생한다고. 그럼 특히 이 사무실은 가장 중요한 무슨 기능이 있냐면, 이 사무실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은요, 교통이란지, 또 금융 같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 사실은. 근데 강남이나 이 종로는 같은 어떤 이 기반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 있는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종로 넘어오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종로는 얼마 전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보통 이제 임대계약 한 2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잡으면 조건이 이거예요. 6개월 동안 뭐 있습니까? 월세 안 받아. 안 받는다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월세 받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무실 갖고 있으면 어쨌든 매달마다 뭐 들어갑니까? 관리비 나가지. 그러니까 빈집을 갖고 놔두면 결국은 내 돈 나간다고. 근데 임차인 뭐냐면 어쨌든 임차인이 이 관리비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안 받고 그냥 임차인 모집한다고 이걸. 그러니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강남의 사람이 넘어온다고 이렇게. 그럼 웃기는 건 제가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사무실을 내려고 가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강남은 현재 빈집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얘들은 절대 사무실 임대 월세 안 낮춰. 옛날랑 똑같이 가다고. 그게 참 좀 특이한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이 대부분 강남에 사무실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약간 자기 돈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집이 있는 것 같아. 내게 월세 낮추면 내가 왠지 하여튼 뭔가 좀 사회적으로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자기 어떤 위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좀 버티고 있더라고. 물론 조금 지나면 거의 아마 떨어질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강남은 지금 그런 특성이 있어요. 좀 재밌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임차인을 모집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요새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여기 있는 뭡니까? 원주도 아마 이제 큰 빌딩 치고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 보통 이 빌딩 한 15층이 된다면요. 10층 넘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합니다. 1층에서 보통 2층까지, 보통 3층까지 하는데 여기는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BI 인큐베이터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1인실, 2인실 이렇게 이제 사무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내 몸만 대가면 돼. 다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뭐 있습니까? 앞에 보니까 내 비스 따로 있어. 비스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커버할 수 비스가 있어. 이 비스라는 건 뭔가 하면 뭐 전화 받아주고 팩스 받아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손님 뭐 있습니까? 이제 안내해 주는 건데 그런 다음에 뭐 있어? 여기 보니까 4층부터 보통은요 한 7층까지 보니까 이게 30평에서 한 50평 사이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만듭니다. 여러 개 만들겠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있습니까? 통으로, 한 층을 통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 이거요. 요 앞에 있는 얘들 소규모 어떤 사무실 갖고 있잖아. 얘들 중에 몇 명이 뭐 있습니까? 어떤 성공을 한단 말이야. 하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게. 너 여기 있는 몇 명 중에 뭐 있습니까? 성공하면 더 큰 사무실 이렇게 간다고 가면은 이 전체 사무실은 절대 빈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형태로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결국은 임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보니 딱 임차인 모집할 때 1층 같은 강남도 굉장히 쌉니다. 1인실 같으면요, 한 평 반 드는데 여기 월세가 한 20만 대, 25만원. 굉장히 쌉니다. 그 강남 치고도. 근데 그래 주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얘가 보고 앞으로 뜰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주인은. 그래서 이 사업은 꽤 클 수 있다 생각되면 얘는 무조건 끌고 온다고.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얘들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얘들 딴 데 가냐? 안 간다는 거야. 왜? 우리 사무실에 보면 잘 알지만 딴 데 한번 옮기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다고. 뭐 주송기지 또 딴 데 뭐 있습니까? 참 다 연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한 곳에 오랜 기간 머물리게 바란다고. 다만 요거 청소만 사공기랑 하는 청소만. 그리고 이런 데는 전부 다 뭐 있습니까? 딱 모든 게 다 돼 있어. 책상이 다 돼 있다고. 몸만 딱 옮기면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보니까 어쨌든 빈 사무실을 줄인다고.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원주도 아마 좀 큰 건물은 이렇게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 같은 굉장히 1인, 2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 빈집 안 생긴다고. 그 전체를 봤을 때 뭐 있습니까? 오히려 임대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최근에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자, 그다음 자 이제 세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 보조금. 자, 얘도 사실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할게요. 무슨 말이냐 볼래요? 자, 현저인 임대주택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전세가 얼마인가 하면 1억 된답니다. 문제는 우리 항상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소득이 분명히 소득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현재 이 집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소득이, 내 연봉이 1억 이상 될 때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러면요. 1억 이하 되는 분들은 절대 이런 임대주택을 가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국가가 보조금을 3천 정도 준답니다. 이렇게 줌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보조금이 지급된단 말은 이 비싼 의미는 뭐예요? 내 연봉이 간다는 성격이 있죠? 달리 말하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연봉 8천인데 보조금 3천 주면 결국 뭐 있으면 내 연봉 1억 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할 때.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이 말 아닙니까? 보조금이 지급되어진 만큼 주택에 대한 소비는요. 소비는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지? 자, 주택에 대한 소비도 많아지지만 다른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 연봉 올라가면 집만 좋은 거 삽니까? 차도 또 다른 것도 더 좋은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소비도 분명히 증가되겠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생각할 때 보조금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연봉이 올라갔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똑같은 논리니까. 그런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 증가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이거요. 이때 보조금 지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있어요. 지급 방식이. 자, 지급 대상자가 보니까 우리 수요자한테도 보조금 지불합니다. 소비자한테도. 또는 공급자, 집을 짓는 건축업자한테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한 4년 전말이 돼 있죠. 한국은 보조금 누구한테 지급했습니까? 수요자요? 아니면 공급자, 건축업자입니까? 예? 한 4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들어봤죠? 예. 이게 2000년 전까지만 됐죠. 얘는 지방에서 동네 구멍가게야. 3군 단대 지방에서. 그 이하인 업체인데 2000년부터 뭐 있습니까? 웃기는 게 우리 98년도 지나서 99년, 2000년 와서 뭐 있습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1군 업체 꽤 많지 않습니까? 뭐 동화건설 옛날에 보니까 동화건설 같은 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청구 같은 게 있었는데 다 망했다고. 망했는데 그 당시 99년부터 2000년까지 이 부양한테 공공임대주택의 보조금을 얘한테 98% 줬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있습니까? 부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부양이 자금 동원 능력이 제일 좋을 겁니다. 한 달에 지금 임대료 받는 게 얼마인지 압니까? 전국에서 임대료 받는 게 얘들이 3,800억이에요. 한 달에 받는 게.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국가 갖고 있는 땅들 있죠. 땅 같은 게 얘들 거의 다 산다고. 그만큼 지금 커졌어요, 사실은. 물론 뭐 이유는 있겠지만,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만 전부 뭐 있습니까? 보조금은 전부 다 건설업체에 주었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수요자는 뭐 있으면 보조금 직접 안 주고, 여기 있는 건설회사한테 보조금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수요자 한 명 한 명 다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몇몇 개 건설하면 딱 이 상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편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건설업체들이 거의 보조금 주었다고.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많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 한마디 좀, 나쁘게 설명하면 자금 세탁하기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런 거라고. 누가? 응? 이런 분들이 자금 세탁이 가장 좋은 게 건설업체예요. 이런 데 많이 활용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래서 우리 보통 대통령 딱 바뀌면 항상 뭐 있어? 한 주 타겟이 건설회사야. 한 개 꼭 망했어. 이 부영도 사실은 뭐 있습니까? 분명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런 문제가 좀 심했을 거야. 2000년 할 때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했을 때. 그 다음에 요 끝나서 누가 들어갔습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살아난 거야, 사실. 아마 다른 정부 들어갔으면 이거 분명히 박살 났어. 하여튼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수요자한테도 보조금 지급해. 보조금 지급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요 수요자에 지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주택 바우처 제도, 바우처. 제도가 있어요. 자, 일단 뭐 다 필요 없고 이 말입니다. 현대에서는 한국에서 뭐 있으면 보조금 지급 방식은 수요자 또는 공급자 둘 다 지급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수요자 측면에서 주택의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수요자 보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공급자 보조가 될 것이 중요하다고요. 누가 더 다양합니까? 수요자가 주택의 선택의 폭이 다양한 방식은? 만약 공급자 보조하면요, 걔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한다고. 그죠? 근데 수요자 보조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있는 주택 다 선택할 수 있지. 그죠? 요건 기억하셔야 돼. 수요자 보조가 훨씬 더 다양하더라. 이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수요자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이 다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자, 일단 집을 사기 전에 미리미리 현금으로 보조를 주는 방식, 현금 보조가 있어. 응? 아니면 집을 산 후에 보조금 주는 방식이 있어요. 집세 보조요. 그러니까 현금 보조란 말과 집세 보조 두 개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여러분들 과연 현금 보조, 집세 보조 중에 어느 게 훨씬 좋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집을 사기 전에 미리 현금 준대. 얘는 집을 산 후에 보조금 준대. 어떤 거 하겠냐고. 현금 보조지. 그래서 당연히 현금 보조이 좋은데 이 말은 효용적인 측면은 훨씬 더 좋은 거 현금 보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우리 보통 현금 보조 어떻게 해? 이 돈 가지고 집 그대로 삽니까? 안 사지. 우선 필요한 거 싹 쓰고 남던 돈 가지고 조금 좋은 집 살 것 같아. 나 같으면. 그죠? 이게 가장 큰 맹점이 정부에서 어떤 의도한 대가를 안 가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거꾸로 집세 보조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집을 살면 보조금 준대. 그러니까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더 큰 게 누구예요? 집세 보조지. 보조. 자,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본다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목부터 먼저 보시고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그냥 이해되잖아요, 이건. 그죠? 그러면 그냥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라고.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건 1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시면 돼. 다만 꼭 기억할 건 뭐 있습니까? 임대주택 정책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그죠? 그래서 일단 그래 보시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좀 설명하면 임대료 규제는 무조건 나쁜 점 들어와야 돼. 거꾸로 했죠. 요건 다음에 설명할 건데 보조금 무조건 이건 좋은 쪽으로 가야 돼. 좋은 쪽으로. 설명이 전부 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야 돼. 예를 가지고 나쁜 점 설명하지. 하는 순간 다 틀린 거야, 이거. 근데 그렇게 흑배로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그게 세 개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책 보니까요. 238페이지 뭐 있습니까? 거기는 보조 정책이 있어요. 있는데 다는 보지 말고 일단 요 정도에서 내용을 그냥 끝내시라고요. 자, 그러면요. 239페이지입니까? 그 확인 학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1번. 뭐나 임대료 규제지? 임대료 규제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이중 가격 발생한다 이거지. 자, 2번 가볼까요? 임대료 규제 보니까 이런 공급 물었잖아. 공급 뭐요? 감소지, 감소. 그지? 3번은 뭐 있습니까? 보조금 정책은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4번도 보니까 임대료 규제지?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맞잖아요. 5번도 뭐 핵심이 뭐요?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내용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만 그래프는 큰 의미 갖지 말라고, 여러분들.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241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42, 243 이런 거 그냥 지금은 그냥 쭉 넘어갑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다음에 할 거니까요.
넘어가서 253페이지 갑니다. 자, 잠시 우리 그 있는 프린터 12번부터 12, 13번 두 개 합니다. 12번 OX S지죠? X 현금으로 보조금 주면 효용이 커지지. 13번 보조금을 지급한 것만큼 뭡니까? 주택에 대한 소비도 많아지지만 다른 소비도 오케이 틀린 거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조세 귀착, 조세 귀착에 대한 설명 들어갈게요. 한 20분 하면 될 거예요. 20분.